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지금은 11월 28일, 거의 뭐 새벽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제가 이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재외동포청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이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7일 어제 국무총리실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내년도에 2-9 그러니까 단순 노무, 고용 허가로 들어오는 단순 노무 외국 인력의 이 도입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원을 보니까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16만 5천 명, 16만 5천 명 정도가 내년에 들어오는데요. 올해도 1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도 한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올해보다도 더 4만 5천 명이 증가하는 그런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로 중국 동포들이 그전에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음식점업, 요것도 2-9 고용 허가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들이 이렇게 고용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연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국내 노동 인력 시장에 큰 변화가 이렇게 예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일을 했던 그런 곳에 이제 중국 동포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고용 시장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 그러니까 고용 허가 단순 노무 외국 인력, 쭉 이렇게 좀 보면은요, 이 도표에서 보듯이 그전에는 매년 한 5만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끝마무리 된 2022년에 지난해죠, 6만 9천 명으로 좀 대폭 이렇게 늘려서 들어왔다가, 올해는 2배 이상 늘려서 한 12만 명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내년에는 4만 5천 명을 더 늘리는 16만 5천 명을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국무총리실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외국 인력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도입 구성 인원이 얼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업 쪽이 9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요. 이 농축산업이 1만 6천 명, 그리고 서비스업이 1만 3천 명, 또 어업이 1만 명, 또 건설업이 6천 명, 또 조선업이 5천 명, 나머지가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이 탄력 배정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의 1만 3천 명은 글쎄요, 이게 음식점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2만 명, 이 탄력 배정분이다 한 거는 아마 이 가사도우미도 이렇게 2-9 이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필요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인력을 돌리고자 이렇게 탄력 배정분으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외국 인력이 더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좀 추가 배치를 하는 쪽으로 해서 2만 명 이렇게 좀 탄력 배정분을 줬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9 발급 범위도요, 이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까지 이 확대를 한다. 이 음식점업, 광업, 임업은 이제는 산림업 쪽이죠. 외국 국적 동포인, 그러니까 방문 취업 동포들에게는 허용된, 일부는 이제 음식점업은 재외 동포들에게도 이제 허용되는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이게는 외국 인력에까지 이제는 허용을 하겠다, 이런 거겠죠.
이걸 보면은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이제 음식점업에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참 취업 활동이가 쉽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단순 노무일이라고 해서 그 식당에서 그러니까 서빙하는 일,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좀 동포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근데 뭐 그때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외국 인력 2-9 인력을 도입을 해서 그 인력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음식점업이라든가 이렇게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하는 부분, 뭐 올해 들어서 이 방문 취업이나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제 대거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력난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외국 인력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제주시나 제주도나 이 세종시 같은 경우 이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서 이렇게 시범으로 이 도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텔이라든가 이 콘도업은 외국 인력 도입을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해서 외국 인력을 좀 호텔 업계에서는 도입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노조에서 반대해서 지금 보류가 됐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이날 그냥 성명을 통해서 해당 업종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손쉽게 이주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정책만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했다. 호텔, 콘도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외국 인력 확대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오는 12월에 인력정책위를 다시 열어서 호텔, 콘도와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네, 아마 10월 달에 또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또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이 방문 취업 동포나 재동포 체류 자격, 그리고 외국적 동포들에게도 이 취업 허용 업종에 해당이 됐죠. 그런데도 아마 인력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숙박업계 이쪽에서도 지금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요구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도우미, 간병인 역시 중국 동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근데 역시 뭐 중국 동포들도 좀 어려운 일, 좀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뭐 거기에다가 또, 그리고 또 실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또 나이가 또 고령화 추세,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아마 이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 시범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고용 허가제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계획안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읽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게 외국 인력이 단순 노무 업종에서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전문 인력에 있어서도 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정비업 쪽이요. 중소업계에 따르면은요, 이 국토교통부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지금 법무부의 자동차 정비업계, 거기에는 2-7, 그러니까 전문 외국 인력이죠. 이 비자를 좀 확대를 해서 고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입장이면서 이 국민의 일자리가 크게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이 머니투데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좀 더 보면은 이 자동차 정비업계, 지금 단순 노무 인력보다는 E7, 이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이렇게 좀 요구를 해 왔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좀 고령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동차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차종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또 전기차 또 이렇게 첨단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차종의 구분 없이 정비 수리를 능숙하게 하는 이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자동차 정비업 상당히 인기적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국인들에게는 역시 이 3D 업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이 내국인들,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 인력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단순 업무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분야의 전문 인력을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된다. 꾸준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2018년도서부터 이렇게 정비업계에 매년 300에서 한 800명 정도씩 외국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라든가 이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 국가, 이 정비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한 달에 이 한국 돈을 한 40만 원 이 급여를 받고 이 차량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 차량 정비,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임금이 월 한 330만 원 아마 최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외국 인력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좀 일을 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사회에 이 노동시장, 또 중국 동포들도 많이 일을 했던 그런 부분에 중국 동포들도 좀 뭐 인력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이제 임금이 좀 상승해서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외국 인력을 이렇게 대거 도입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이렇게 외국 인력을 대거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사회의 상황. 이렇게 내년도에 외국 인력 16만 5천 명 이렇게 대거 늘려온다. 과연 어떠한 변화가 예고가 될지 글쎄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